네, 이제 벤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브루노 샤코라는 분이 이제 수석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패밀리룩을 완성시킨 차량이 W124 장수 모델이에요. 10년 이상 장기간 판매했는데 그 모델은 되게 각지고 남성미 넘치는 모델이었는데 지금 이 210 W210 모델 같은 경우는 브루노 샤코가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 우아한 곡선미랑 그리고 절개 라인, 이제 퍼팅 라인이라고 하죠. 퍼팅 라인 자체가 이제 라이트랑 이어지는 여기를 다 이렇게 만들고, 근데 이때 당시 98년도 96년도부터 개발 시작했으니까 98년도에는 상당히 만들기 어려운 본넷의 곡률이랑 이런 완성도를 가지고 있고, 라이트 역시 이제 타원형으로 되게 생산하기 어려운 거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이 210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많은가 봐요. 지금 실제 실거래되는 금액이 3,500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간 민트급으로 관리된 게 그 정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차주분은 자꾸 3,500이라고 하시니까 3,500인 걸로 하시고, 그래서 96년 엄밀히 따지면 AMG랑 협업해서 처음 나왔던 모델이 C36 AMG. 그래서 저는 이 개인적으로 벤츠 AMG 중에 클래식카 중에 가장 가지고 싶은 거는 솔직히 C36 AMG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F1 세이프티카로 나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저 차 뭐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그 C36 AMG가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녀석은 AMG 공식적으로 두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AMG랑 협업해서 뭐 같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AMG는 원맨 원엔진 이라고 해서 엔진에 이제 그 AMG 그 마크가 붙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센터페시아에 이 차량을 빌드한 사람의 사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특이하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C36 AMG는 하이캠이랑 도어업 스트로크를 올려서 276마력, 그때 당시 경쟁사였던 BMW 236 M3 같은 경우는 240마력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C36 AMG가 약 36마력 정도 더 높은 마력을 냈죠. 그래서 그 AMG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C36 AMG가 M3를 최초로 이겼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때 당시 BMW M3 매니아가 워낙 그 매니아층이 두텁고 M3가 가지고 있는 희소가치성이라 그래야 되나? 퍼포먼스? 그런 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은 더 빠르고 가벼운데 E36 M3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불과 2년 만에 C36은 이제 단종을 밟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이제 210 55AMG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55AMG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한 모델이긴 해요. 엔진 코드명은 M113.980이라는 정식 엔진 코드명을 가지고 있고, 마력도 이제 V8 5.4L 자연흡기로 354마력. 지금 내놔도 어디 가서 꿀릴 만한 마력이나 파워트레인은 아닌데, 이제 엔진룸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제 SO예요. SO라 그래서 이제 싱글 오버헤드 캠 샤프트라 그래서 DOHC랑은 다른 구닥다리다? 어쨌든 AMG 엔진이다. 미션은 아쉽게도 이때도 7단 7지트로닉이 적용됐지만 이 엔진 파워트레인의 토크를 견딜 만한 미션이 7단으로 안 된다 그래서 5단 자동 미션이 올라가 있는 게 좀 특이한 녀석이에요. 그 타이어도 이때 뭐 엄청 과격한 스펙이에요. 235-4018에 뒤에는 265-3518.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휠이 바뀌어져 있지만 원래 오리지널 휠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리지널 휠이 AMG 휠이고 이 녀석도 지금 튜닝된 게 AMG 휠로 튜닝이 돼 있다. 최고 속은 250, 제로백 5.7초. 지금도 빠른 축에 속하는? 근데 조금 좀 특장점이라고 하면 1998년부터 해서 2002년까지 그래서 5년 좀 안 되게 생산해서 판매된 차량이에요. 생산 대수는 12,000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 귀한 모델 중에 하나고, 지금 얼마 전 옥션인가? 해외 카미디어에서 15만 불에 낙찰이 됐습니다. 약 2억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는 210 55AMG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매니아층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차량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녀석이 2억짜리 차는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거래되는 게 차주 피셜론 3,500인데 제가 알기로는 2,000이다. 그래서 실내 리스토어랑 전체 도색 그리고 풀 PPF까지 시공이 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엔진룸 열어서 엔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룸 열었는데 엔진룸에서 이제 가장 이색적인 건 AMG라고 써있지만 굉장히 초라하다. 근데 이 98년도에 이 정도 엔진룸 컨디션이라고 하면 이 정도 포장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포장이었어요. 98년도 기준으로. 근데 여기 이제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그 삼각별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고 원맨 원엔진 사인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저 실내에 있는 거 그게 조금 웃긴 거고 이 커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얘가 엄청 유연해졌어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약간 고무처럼 유연해졌어요. 너무 뜨거운데 오래 있어가지고 근데 98년도 벤츠까지만 해도 이 플라스틱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 엔진에 들어가는 이 주요 플라스틱 이 부품 이 녀석도 지금 98년식이거든요. 이게 98년에 나온 플라스틱의 품질이에요. 근데 이 98년도에 나온 플라스틱도 이렇게 되게 유연하고 깨지거나 크랙이 없어요. 근데 벤츠랑 BM이 그때 했던 그 뻘짓이 뭐냐면 이 플라스틱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고 자연 생분해가 되는 소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에요. 타고 다니는 차가 타고 다니는 동안 생분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도 초반 벤츠 보면은 이 벨로우즈라고 하는 이 흡기 인테이크가 다 깨져 있어요. 다 타고 다니는 와중에 그냥 생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으로 된 부품이. 이건 지금 98년식이면 지금 몇 살이야 얘가? 27살. 27살인데도 이 플라스틱의 이 품질이랑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플라스틱에 AMG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어요. 플라스틱의 품질이 이렇게 좋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미쳐서 이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으로 바꾸면서 생겼던 문제가 이 호스도 깨지고 이 커넥터 핀도 이 커넥터 핀을 누르면 이 커넥터가 부서져요. 그러니까 핀이 있는데 핀을 누르면 커넥터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플라스틱의 품질을 보여줬고 이 딥스틱 게이지도 이렇게 당기면 이 위에가 부러져요. 좀 메이커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이게 타고 다니는 차가 얘도 지금 98년식인데 여기 커넥터 핀을 누르면 이 핀이 눌려요. 핀이 부러지지가 않아요. 지금 2000년도 초반 연식들 차들은 다 부서집니다. 심지어 요즘 나오는 차도 V8 올라가 있고 이 벨리 가운 이쪽으로 터빈이 올라가는 녀석들은 이게 다 부서져요. 근데 이 녀석은 여전히 짱짱하게 심지어 약간 탄성이 있는 그 정도 플라스틱 품질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정비하면서 깨먹은 것 같은데 케이블 타이로 꼬매놨어요. 근데 케이블 타이를 안쪽에서 꼬맸으면 좀 이뻤을 텐데 바깥쪽으로 당겨놔가지고 그러니까 그전 작업자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녀석은 파워 스티어링 쿨러입니다. 쿨러. 이게 그냥 파이프처럼 보이지만 쿨러예요. 쿨러의 역할을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만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순환되는 것만으로도 쿨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일 거라고 추정돼요.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전동식 팬인데 서로 연결돼 있네? 그러니까 이런 기계적인 메커니즘도 굉장히 이게 결국에 다 스케치북에서 완성됐다는 게 사실 이 예술품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자의 어느 정도 영혼이 담겨 있는 느낌? 네, 뒤쪽은 이제 그 기계식 이제 왁스 타입 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일정 수온 이상 올라가면 왁스가 팽창하면서 클러치를 붙여서 이 팬을 작동시키는 방식, 그리고 일정 수온 밑에서는 이 팬이 돌면서 냉각을 하는 방식. 그리고 에어컨도 이 녀석 치고는 에어컨도 상당히 빵빵해요.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콘솔 박스에 에어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콘솔 박스에 음료수를 넣어놓으면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콘솔 박스 에어컨이 최초 적용된 98년식 벤츠. 그리고 뒤에 암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방 시야가 안 나오면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넘어오는 시스템.
그리고 뒤에 이제 전동식 커튼도 장착되어 있고, 그래서 이때 나왔던 벤츠 모델 중에 굉장히 호화 사치스러운 차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거 V8 엔진 올리면서 SOHC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파워트레인에 대한 그 출력 욕구가 AMG 모델에서는 이 녀석부터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L13 엔진이 업그레이드된 녀석은 슈퍼차저가 올라가는 V8이 올라가고, 이 녀석까지만 해도 자연흡기, 그리고 좀 이색적인 거라고 하면 각 기통당 플러그, 점화 플러그가 2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한 기통당 플러그를 2개씩 넣는 이유는 노킹 저항성이랑 화염 전파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점화 플러그를 2개씩 넣어요. 그래서 코일도 코일팩 하나에서 플러그 2개를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근데 요 113 엔진 요 전인가부터 AMG 라인업부터 12기통, 12기통은 심지어 24개의 플러그가 들어갑니다. 플러그 교체만 해도 뭐 어마무지한 비용이 나오는, 요 때부터 나왔던 엔진들의 그 특색이에요. 벤츠의 특색. 그리고 좀 옛날 차다 보니까 이제 연료 라인에 에어를 빼기 위한 별도의 에어를 빼는 구멍도 있고, 그리고 냉각수가 순환이 안 될 때 냉각수를 강제로 순환하는 전기식 워터펌프가 여기 또 내재되어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캔 필터라 그래서 캔으로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캔 필터가 주로 사용됐는데, 이 녀석은 이때도 그 카트리지 교환 타입, 그래서 필터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엔진이고, 그래서 뒤쪽 공간이 없다 보니까 팬을 이렇게 연결한 것도 되게 특색이 있는 거고, 이 지금 차가 되게 작은 차체에다가 큰 엔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AMG 다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V8 엔진을 올리는 게. 그래서 DOHC를 적용 못하는 이유도 이 메인 프레임이랑 다예요. 그리고 이 배기 매니폴드를 설계하는데 헤드가 차지하는 부분은 DOHC는 더 커져요. 그래서 DOHC 헤드를 탑재하면 이 배기 매니폴드나 배기 형상을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이 SOHC를 선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츠는 옛날부터 뭐 V12 그리고 V10, V8, DOHC로 다 이제 F1에서 레이스를 했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 SOHC를 올린 거는 이제 엔진 패키징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도 있고, 출력은 일단 리터당 100마력이 안 되긴 하지만 350마력 이상 나오는 굉장히 준수한 출력을 내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엔진룸에서 좀 특이한 거는 여기 워셔 액통이 2개인데 하나는 전방 워셔 그리고 메인 워셔, 이렇게 2개를 사용하는 거고, 이 워셔액에 지금 냉각수 라인이 들어갑니다. 냉각수 라인이 들어가는 이유도 그 옛날 워셔액은 워셔액이 얼어서 워셔액이 작동 안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냉각수 라인을 집어넣어서 엔진 냉각 수온만큼 한 약 80도까지 워셔액을 데우는 거예요. 워셔액이 충분히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워셔를 작동시켰을 때 앞쪽에 쌓인 눈이랑 얼음을 다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에 묻은 눈이나 얼음도 다 녹일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ABS 모듈도 그냥 바깥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원래는 모듈이 안쪽에 있어야 되는데 다 이 엔진이 비약적으로 크니까 바깥쪽으로 나간. 그래서 말씀드리면 쇼크타워 기준으로 거의 엔진이 거의 절반 이상이 앞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헤비한 파워트레인이 앞쪽에 있다 보니까 고속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난 차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요 차대까지만 하더라도 BMW 대비했을 때 차량 무게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BM보다 이 녀석이 드리프트가 더 잘 되는 좀 특이한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추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차는 여기 모드에 거의 상시 있는 차라서, 그래서 뭐 따로 주행 리뷰도 찍어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찍어보고 싶은 차이긴 해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하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체로 왔는데, 하체에 와서 보면은 뭐 오일팬 작업,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 워터펌프 교환,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웜기어 교환했고, 앞쪽은 더블 위시본 방식인데, 위시본은 이제 약간 짭시본 형태, 그래서 위에 어퍼암이 타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 저 더블 위시본 형태로 서스펜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스프링이 차대에 붙어 있어요. 차대에 붙어 있다 보니까 스프링의 권선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두꺼워지는 이유는
지렛대 원리처럼 로암의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스프링의 권선은 두꺼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스프링이 얇아지면 너무 이제 롤이 심하거나 너무 소프트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지금 스프링은 H&R사 제품으로 껴져 있고 쇼업쇼바도 빌스테인으로 다 교환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 위시본이랑 어퍼 위시본, 로우 위시본 둘 다 스틸로 되어 있고 너클도 스틸, 타이로드랑 뭐 다 풀 스틸이에요. 스틸인데 이제 부식이나 이런 쪽은 많이 진행되진 않았어요. 98년식 치고는 부식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메인 프레임이 조금씩 걱정되게 녹이 올라오고 있는 건 있는데 뭐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표면 녹 정도? 그리고 정비를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오일팬도 작업을 하고 엔진을 아예 드랍해가지고 작업했던 것 같아요. 파워 펌프도 교환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하체 구조는 뭐 엄청 잘 되어져 있는 시스템? 밑에 뭐 서브프레임이랑 이런 것도 다 옛날 차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서 좀 특이하다. 좀 특이한 건 웜기어에 유격이 생겼을 때 그 유격을 조절할 수 있는 스크류가 노출되어져 있어요. 보통은 봉인되어져 있는데 노출되어져 있는 게 좀 특이하고 뭐 스테빌라이저 바도 굉장히 두껍게 잡고 있는데 제일 바깥쪽을 잡고 있어서 롤 억제나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차량 같아요. 그래서 뒤에 오면 이제 5단 자동 미션이 탑재가 되어져 있는데 이때 벤츠 미션은 굉장히 컴팩트하고 작은 미션 같아요. 변속감도 근데 그렇게 그다지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은 주철 케이스로 되어 있고 드라이브 샤프트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350마력대가 쓰기에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너무 얇은 느낌이 없잖아 있다. 350마력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느낌이 강력히 들고 뒤에는 이제 5링크 서스펜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되게 작고 얇게 되어 있어요. 얇은 링크들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350마력이라는 출력을 내는데 이렇게 간소화되어 있는 서스펜션 구조랑 리어 서브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철판 한 장짜리예요. 요즘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 근데 이 차를 타면서 뭐 하체 강성이 약하다는 느낌은 사실 받은 적은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차가 이제 가볍게 설계된 차다 보니까 뭐 뒤에 이렇게 얇은 파이브 링크로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은 거 아닐까. 근데 이 파이브 링크 시스템은 이게 98년식이니까 98년도부터 지금 벤츠가 계속 쭉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이제 이 트레일링 암 방식이 아니라 요거는 좀 변형되긴 해요. 그리고 스프링이 가운데로 옮겨지기도 하고. 255 AMG 그냥 이렇게 짧게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옛날 차라서 뭐 이걸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내려서 아웃트로 찍고 마무리 하시죠. 네, 이렇게 255 AMG 210 아주 매력적인 녀석 같이 살펴보셨는데 뭐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영상에 담기지 못하는 이 차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문에서 나는 이 뚜꺽뚜꺽 소리, 이 소리도 감성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운. 근데 이게 원래 순정이 이렇습니다. 이 문을 고정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부터 해서 센터 콘솔 에어컨부터 해서 뭐 감성적으로 오는 게 너무 많고 그 실내 리스토어를 깨끗하게 진행해 놓은 차라서 더더욱 마음에 드는 차예요. 그래서 저는 싸게 주면 가져갈 생각이다. 뭐 따로 주행이나 주행 영상 편이나 뭐 이 스토리 같은 거를 한 편 더 찍는 걸로 하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